스트레스 부분이 아닌가.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짓누른다든가 막고 있는다든가 발작이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. 시골 아저씨 같기도 하고 저는 완치를 꼭 필요로 했거든요. 완치도 가능하겠는데?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통풍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는데 몰랐었던 게 20년 전이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피 검사했을 때 그때 아파가지고 첫 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피 검사하면서 아 이게 통풍이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역산하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오래 앓으셨네요. 뭐 대동소이해요. 통풍을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특정 부위 위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가락보다는 발등, 그 관절 부위, 발목 관절, 무릎 관절. 근데 주로 발등 쪽이 저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술도 많이 먹었었고 음식도 제가 가리지 않고 좀 기름진 걸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게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건 스트레스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때 10년 전에 피 검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발작이 있었는데 통증이 오면 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죠.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병원을 가게 되죠. 그래서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증상에 대한 해소 그쪽에서 주는 약을 장기 복용하라고 주는 약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먹다 보니까 좀 약간 부작용이 있었어요.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먹는데. 그래서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 발작 주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이게 호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예. 뭐 짧은 기간이지만 양방 그 병원 그 치료를 받으면서 낫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았어요. 단지 이제 그런 어떤 통풍에 대한 발작을 뭐 이렇게 억지로 짓누른다든가 막고 있는다든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. 명현현상은 뭐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그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과정에 그런 부작용이 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일종의 치료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명현현상이 좀 다양하게 왔는데 뭐 그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았었는데 어깨가 더 통증이 심해졌다라든가 그런 적도 있었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든가 뭐 그런 건 명현현상이라고 하긴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혈압이 150 이상으로 제가 혈압은 없었는데 150 이상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이거 계속 내가 먹어도 되나 이런 걱정하고 그런 적은 있었죠. 그 당시 원장님을 처음 뵀을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벌려놓은 것도 많고 해외 출장도 많고 뭐 이랬는데 이 발작이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.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렵게 수배를 해서 갔는데 그 원장님 인상은 뭐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썩 상큼한 이미지는 아니에요.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골 아저씨 같기도 하고 뭐 시골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 첫인상은 좀 그랬죠. 그렇죠.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통풍을 앓았기 때문에 명현현상이 더 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겨내는 게 저는 완치를 꼭 필요로 했거든요. 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소한 명현현상 때문에 저는 진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. 꼭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. 처음에는 완치까지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그 양약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발작 주기가 짧아지니까 제가 아기도 아직 저 애도 어린데 정말 위기감을 느낀 거죠. 그래서
완치를 꼭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데를 찾고자 했던 거죠.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 현상을 억제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제 몸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치료해주는 곳을 찾았던 거죠.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정도 지나고 나보니까 완치도 가능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떨리시나요? 끔찍하죠. 그때 결정적인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, 일본에 저 비즈니스 약속을 해놓고 비행기 티켓 끊고 뭐 다 해놨다가 이틀 전날 모든 걸 캔슬하고 혼자 싹 빠진 적이 있는데,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. 제 삶 자체가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가야 되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발작이 심해지면 꼼짝 못하고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. 하다못해 운전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. 발이 아프면. 그러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죠. 원장님 만난 건. 원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초기에 미팅하면서 이제 나눴던 대화 중에 이제 그런 대화가 있는데, 저는 술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, 참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잘 먹어야 된다고. 기운을 내서 면역을 키우려면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, 뭐 하라니까 한번 그대로 해봤죠. 그랬더니 의도해서 막 줄이고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그 흔히 말하는 통풍에 좋지 않은 그런 물건 생물들이 많았거든요. 해산물이나 고기 쪽 마찬가지로. 근데 똑같이 먹었어요. 먹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는 걸 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단지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절제를 할 거예요. 그러면 회복 기간이나 이 낫는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아무래도 뭐 제 삶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먹었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지금 걸린 것 같은데, 만약에 제가 좀 더 조심하고 했다면 뭐 훨씬 짧은 기간에 뭐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크게 세 가지예요. 제가 보니까 이제 처음엔 잘 몰랐는데, 그분이 기본 탕약으로 약을 다스리는 게 있고 침으로 통증을 다스리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링거라고 그러나? 링거를 맞아서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. 뭐 더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보여진 건 그 정도였는데,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탕약을 기본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침 맞으러 갔었죠. 그래서 뭐 생각보다 침 맞는 게 별 뭐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맞고 나면 꼭 단지 이제 통풍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럴까?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. 그게 이제 저는 뭐 환자 입장이니까 정확히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는데, 그 과정에서 제가 캐치한 건 뭐냐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모든 면역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요법을 쓰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, 그 밑바탕이 되는 어떤 철학이랄까, 그분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랄까, 그런 게 있긴 있어요. 그 뭐라 그러더라, 그분이 뭐 이렇게 그분의 체질을 감별하는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흔히들 사상 체질을 많이 얘기하고, 저도 이제 그 전에 많이 이런 걸 들어봤는데, 그 전에 들을 때마다 저를 판단하시는 그 한의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저의 체질을 다양하게 분류하셨었는데, 이분도 저를 좀 그런 분들하고 좀 다르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체질이 내가 뭐다, 기다,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분은 그 체질을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감별해내는 것 같고, 그게 약으로 저한테 쓰여졌을 때 제 몸이 반응하고 낫더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
어떤 신뢰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한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신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약에 대한 부작용도 뭐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한의학의 장점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.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내 몸 체질에 맞는 그런 어떤 처방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중도에 뭐 명현 현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이 너무 심하면은 걱정이 돼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다. 혼자 판단하고 혼자 뭐 그럴 수 있죠. 한의사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돈만 들이고 이거 뭐 낫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를 현덕한의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신뢰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4년 동안 겪어본 느낌으로는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같이 명예연성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아까 뭐 말씀드린 거지만 다 심해져 가지고 다 망가져 가지고 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자기가 뭐 어떤 진단을 명확하게 통풍이라고 받았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서 그 고통을 겪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치료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고 뭐 겪어보시면 뭐 다 아실 겁니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